배당소득하고 이제 이자소득하고 비교를 하면 책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다 해서 한 장에 한 장. 근데 제가 이제 수업을 조금 늦게 해놨어요. 늦게 해놨고, 배당소득에는 비과세, 분리과세를 제외하고 총수익금액이라고 하고, 총수익금액의 배당가산액, 요 11%가 시험에 나온다 그랬죠? 배당가산액, 그로스업 또는 귀속법인세라고 표현을 하고요. 11%만큼이 업됩니다. 다른 것들은 필요경비로 차감을 하는데 배당소득은 그거는 실기시간. 배당소득은 11% 플러스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배당소득금액이 나옵니다. 자, 요 11%가 시험에 나온다. 배당소득 시험에 나오는 유형은 이자소득과 모양이 똑같아요. 그래서 배당소득의 종류를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다음 중 배당소득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자, 이번에 배당소득의 세율은 일단은 14%가 원칙이고, 한번 적어보세요. 14%가 원칙입니다. 14%. 보통을 뭐라고 하지? 대부분? 일반적으로 14%. 이자소득하고 똑같죠? 그리고 출자 공동사업자에 이렇게 적지만 거꾸로 적죠. 14%가 일반적입니다. 일반적. 그리고 25%.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이자소득의 25%는 비영업대금 이익이었죠. 비영업대금이. 배당소득의 25%는 출자 공동사업자에 의한 배당소득. 그냥 출 하나만 적어 놓으세요. 출자 공동사업자에 의한 배당소득. 뒤에서 배우겠습니다. 이 정도만 외우시면 돼요. 비실명 배당소득도 나오긴 나오는데, 시험에는 안 나와요. 90%. 그거요. 비실 90%. 이렇게 두 가지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 이자소득에는 기본세율이 하나 있었죠. 직장공제외 추가 반환금. 기본세율 하나 있었고. 비실명 이자소득 90% 또는 42%.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세 번째 수입시기는 이게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는 받을 때입니다. 받을 때가 일반적이에요. 예외를 외우셔야 되는데, 해산이라는 게 나와요. 해산. 이거는 외우는 것은 저거 하나 정도 외우시면 돼요. 나머지는 이제 글자에 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 예외, 해산은 잔여 재산가액 확정일. 요거는 좀 어려운 게 나와요. 지금 이제 1번에 있는 이제 배당소득의 종류가 상당히 많이 나열이 돼요. 나열이 되는데, 결론을 두고 보자면, 뜻을 해석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다음 중 배당소득인 것은 아닌 것을 구분할 때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 하나 좀 기억을 하시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할게요, 여기에.
보니까 배당소득의 핵심이 얘예요. 배당소득의 핵심이에요. 얘는 생각해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당소득의 핵심도 거기 살짝 여기 메모를 조금 해놓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제 요 한 페이지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다 했다 뭐 할 정도로 이렇게 메모해 놓으면 배당소득의 다가 요거예요. 요거 빼고 배당소득의 수업은 거의 여기서 답이 이루어질 겁니다. 배당소득의 종류를 묻는 문제가 나오죠. 배당소득의 종류는 첫 번째, 무기명 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즉, 무기명이든 기명이든 일단 이익이나 배당, 이런 행위를 배당이라고 하죠. 이게 뭐냐면 배당의 정의예요. 배당의 정의. 지금 현재 여기 종류와 수입 시기를 같이 적어 놨어요. 그래서 무기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받을 때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되겠죠. 무기명은 우리 그때 기명이라는 건 추적이 가능하고 약정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배당소득에서는 기명이라는 말을 굳이 좀 쓰지 않아요. 그래서 무기명 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이거 자체가 그냥 배당소득의 종류를 묻는 말이고 여기에 대한 수입 시기는 지급받을 때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맞죠? 봐도 배당의 종류는 고를 것 같고 무기명 주식의 배당이니까 배당이죠. 맞죠? 그리고 받는 날 이것이 일반적인 거기 때문에 굳이 외우지 않아도 돼요. 얘가 뭐냐면 잉 시리즈라고 생각합니다. 잉 시리즈 뭘로 시작했죠? 잉으로 시작했죠.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잉여금이 뭐냐면 좀 쉬운 말로 나머지 남아있는 돈이죠. 잉여라는 게 남아있는 겁니다. 남아있는 돈에 대해서 처분을 했어요. 뭐로 처분을 했냐면 배당으로 처분을 했어요. 남아있는 돈을 처분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회사에 1억이라는 돈이 남아서 그 돈을 배당으로 처분을 했다라고 하면 그걸 받는 사람은 배당소득으로 하고 그때의 수입 시기는 언제로 되어 있냐면 잉으로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실은 여기 있는, 여기 사실은 가장 핵심 단어거든요. 처분 결의일이 핵심 단어인데, 시험에는 외울 때는 잉으로 그냥 외우세요. 잉여금, 처분 결의일, 잉.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우냐면, 잉은 잉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모든 문제의 답이 잉은 잉이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한 가지를 제외하고. 이게 지금 보면, 지금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잉 시리즈라고 적어놨죠. 잉 시리즈는 정답은 뭐냐면 잉으로 시작되는 문제가 나오면 답은 일단 뭐라고요? 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외는 요거 하나가 예외예요. 요 예외도 잠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 우리 수업은 배당소득이기 때문에 요거 하나가 다 끝이에요. 근데 저 뒤에 근로소득 파트에 가면 얘가 나오고 기타 소득 파트에 가면 얘가 나와요. 근데 세 개 다 똑같은 형식이고 답도 똑같아요. 그래서 잉 뭐뭐뭐뭐뭐뭐에 대한 뒤에 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 있는 글자가 중요해요.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은 잉여금 처분 결의일,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는 잉여금 처분 결의일, 잉여금 처분에 의한 기타 소득도 답은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가 이제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인한 어찌고 저찌고 저찌고 이거를 의제 배당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이렇게 외웁시다. 답은 잉여금이라는 글자와 자본 전입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글자가 세 글자와 네 글자가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 네 글자가 이긴다. 뭐 그렇게 생각하세요. 글자가 기니까 이기겠지 뭐. 답은 뭐다? 자본 전입 결의일. 예, 자본 전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일단 무슨 내용이냐면 잉여금을 뭘로 처분했냐면 얘는 배당으로 처분했다는 게 뜻이에요. 잉여금 처분을 배당으로 했다는 뜻이고 얘는 잉여금 처분을 했는데
상여를 했다는 뜻이고, 얘는 잉여금 처분을 뭘로 했냐면 기타 소득을 처분했는데, 요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전입의 의미가 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 가면 어떤 신고하죠? 전입 신고하죠. 그러니까 잉여금이 자본으로 이사 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익잉여금이라는 것은 그 이익잉여금 안에 있는 돈을 자본금이라는 곳으로 옮겨 탄 거예요. 그러니까 차변에 보통 2월 이익잉여금, 대변에 자본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준 게 아니라 돈을 자본으로 넘어간 케이스예요. 자본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돈이 주주들한테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자본 자체가 그냥 커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자본이 이제 잉여금이 자본으로 전입이 되었는데 그 주식을 2년 이내에 매각을 해버리면 결론적으로는 주주가 그 자본에 대한 이익을 먹은 것이 되잖아요. 대충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냥 이것 자체에서는 배당으로 보지 않는데 그것을 매각했을 경우에 2년 이내에 매각했을 경우에 얘를 배당으로 봐요. 그거를 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의한 배당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답은 뭐냐면 자본 전입결이에요. 자, 다시 결론할게요. 잉은 뭐라고요? 이 둘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연애를 하고 있죠, 맞죠? 연애하는 사람들의 대화 끝자리는 무엇으로 끝난다? 잉으로 끝난다, 잉으로. 밥 먹었어? 이라죠, 맞죠? 먹었어. 오늘 뭐 행? 이라죠. 국어사전에 나오지 않는 단어를 쓰죠. 이런 단어를 난 젊을 때만 쓰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 40대가 연애를 해도 이렇게 하고요. 60대가 연애를 해도 이런 단어를 쓴대요. 물어봤어, 내가. 60대도 젊은 사람하고 똑같이 연애를 한대요. 안녕, 밥 먹었어. 오늘 뭐 나이 드신 분은 조선시대에 나오는 말처럼 낭자, 식사하셨소? 뭐 그렇게 하지 않는답니다. 똑같이 20대처럼 대화를 한다. 어쨌든 잉은 잉이다, 알겠죠? 잉은 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은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다 라고 보시고, 세 번째,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 요게 이제 요거는 시험에 이제 어떤 게 나왔냐면 얘가 나와요. 이익을 지급받는 날. 얘가 나와요. 밑에 게 나오는 게 아니고 위에 게 나옵니다. 근데 이익을 지급받는 날이 사실은 여기잖아요. 요거. 그냥 이거잖아요. 맞죠? 일반적인 거라서 제가 외우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시험에 나와요. 시험에는 그냥 일반적인 걸로 나와요. 요거. 이익을 지급받는다. 이것도 무슨 말인지 살짝 이야기해드리면, 그 집합투자기구라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렇게 책에는 나오는데, PEF, 뭐 약자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마지막 글자는 아마 펀드라는 내용입니다. 펀드. 사모투자 펀드입니다. 저게 사모투자 펀드. 그러니까, 지금부터 펀드를 모집할 때니 매월 며칠부터 매월 며칠까지 돈 투자하세요 라고 해서 투자자들을 모아가지고 펀드를 운영을 해요. 펀드 자체가 돈을 모으는 겁니다. 모아가지고 하는 거. 그래가지고 주식을 여러 가지 좀 나누어서 주식 투자를 해서 하는 그 기금, 그거를 사모투자 펀드, PEF라고 하기도 하고 ETF, 약자는 잘 모르겠는데 EF는 펀드입니다. 또는 ETS도 있어요. 그때 S는 스탁, 주식을 이야기해요. 근데 세 개 다 상품이 똑같아요. 똑같은 비슷한 상품들이고, 사모투자 펀드 같은 것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사모투자 펀드 같은 걸 모집해가지고 돈을 벌었다면 그 돈은 배당으로 봅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로 주식은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배당 소득세를 내요. 배당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내가 돈을 받는데 약간 형식이 어떤 형식이냐면 이런 형식이에요. 지금 만약에 1,000원짜리인데 6개월 후에도 이 돈이 이제 20%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지금 1,000원짜리니까 800원이 되지 않으면 그냥 여기에서 수익 20%를 주고 끝내겠습니다. 그런 조건이 하나 걸려요. 그러면 이 주식이 올라갔다 내려다가 나중에 6개월 되는 그날 만약에 900원으로 끝이 나잖아요. 그러면 수익 20% 주고 끝나요. 그런데 800원 아래로 떨어졌다.
그럼 이걸 락다운이라고 합니다. 다운이 돼버리고 나면 또 그 다음부터 6개월 후에 그 돈의 20%를 떨어뜨리지 않으면 수익 20%를 주고 끝내겠다라고 또 조건이 걸려요. 그러면 대충 뭐 금액상 800원에 20%니까 지금 1000원에 20%로 볼게요. 그러면 600원까지 떨어지지 않으면 괜찮다. 그래서 이게 하다가 이때 600원이 700원에서 끝이 났다. 1년째 되는 날. 그러면 수익 20% 주고 끝내요. 이런 식으로 중간에 조건이 좀 걸려요. 중간에 조건이 걸릴 때 돈을 수익금까지 다 원금과 수익금을 주고 끝내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원본 전입 특이하게 있는 경우에는 원본 전입이 되는 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끝이 난다라고 그냥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또는 요거에 또 다른 해석을 보면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서 또 다른 데 돈이 투자가 된다면 투자가 되는 게 자동으로 투자되는 거죠. 그게 약속이죠. 원금이 딴 곳으로 투자가 된다는 것이 정해져 있다면 그 날짜에 맞춰서 해약을 했다가 다시 투자가 되는 형식을 갖고 있어요. 해약을 했다가 투자가 되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가 그때, 그날을 이 날짜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시험에는 이렇게만 조금 이어서 공부하시면 될 거예요. 여기 일반적인 거니까 크게 외우지 마시고. 출자 공동사업자에 의한 배당. 여기 나오죠? 제가. 출은 25%인데 25%도 잘 안 나와요. 요것도 잘 안 나오니까 배당소득에서는 굳이 요 퍼센트를 크게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예, 출자 공동사업자에 의한 배당은 25%를 과세를 합니다, 일단. 근데 얘는 과세기간 종료일. 요거 좀 체크 좀 해놓을게요. 과세기간 종료일. 과세기간 종료일이 우리 날짜로 치면 몇 월 며칠이죠? 12월 31일이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과세기간 종료일이라고 안 외우고 12월 31일로 외웠어요. 출자 공동사업자에 의한 배당소득의 의미를 묻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만약에 이제 문제가 나오면 25%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답이 되겠죠. 여기 25%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여기 하나 더 적어야 되겠네. 그렇죠? 출은 과세기간 종료일. 여기 답이 되겠죠. 예, 출 자체가 좀 답이 잘 안 나요. 근데 내용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A, B, C, D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팥빙수 장사를 하기로 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A, B, C, D가 모여서 팥빙수 장사를 하는데 꼭 이런 사람 한 명 있죠. D, 미안한데 있잖아. 우리 엄마가 하지 말란다. 그래서 내 못하겠다. 왜 못하는데? 애가 내 있잖아. 엄마랑 같이 해외로 나가기로 했다. 얘가 그래서 못하게 됐어요. 야, 네가 그만두는 건 좋은데 네가 냈던 100만 원씩 냈다고 치고 지금 돌려줄 수가 없어.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D가 그렇게 하죠. 알았다. 그럼 내 지금 100만 원 안 받을 테니까 나중에 너희들 운영하다가 회사에서 이익 보면 나도 돈 좀 주나? 이렇게 한 거죠. 돈 줄게. 이렇게 한 거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A, B, C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400만 원을 얻었어요. 이익이 났어요. 그래서 돈을 나눠 가진 거죠.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나눠 가졌어요. 그 100만 원은 1번 배당소득일까? 2번 사업소득일까? 일단 A, B, C에게 사업소득이죠. 사업소득. 사업소득이고 성격상 얘는 지금 배당이죠. 배당을 받았는데 이거를 배당으로 명해버리니까 이제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사업소득이 2019년도에 일을 했다라면 2019년도에 과세를 하는 거죠. 얘도 2019년에 과세하고 2019년에 과세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인 회사의 당기순이익은 400으로 뜬 거예요. 400으로 뛰어났는데 D가 받는 날은 언제냐면 2020년에 받겠죠. 정산하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 100만 원만 이상하게 따로 세금을 매겨야 되는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주식회사였다면 법인세 때리고 나서 배당소득 때리면 되는데 소득세다 보니까 얘에게 사업소득 때리고 배당소득 때리고 이런 행위가 안 되는 거예요. 주식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너만은 배당소득이지만 2019년에 과세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명한 거예요. 2019년 12월 31일 날 배당을 받은 것으로 하자. 그래서 배당으로 받을 때 2020년이면 과세가 형평성이 좀 맞지 않아요. 맞죠? 모양상.
그렇다고 해서 소득세를 두 개 때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업소득 때리고 배당소득 때리고 이게 안 되니까 그냥 요거는 2019년 12월 31일 날 과세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하고 과세기간 종료일로 처리를 했습니다. 시험에 나온다면 뭐 요것이 시험에 나오지 않을까. 출자 공동사업자에 의한 배당소득에 대한 뜻을 묻지는 않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가끔씩 홈쇼핑 보면 뭐 김미자의 김치 이라면서 사실 김미자가 김치 만드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요번에 그 가수 있잖아요. 가수 남자 가수 미식가라고 되게 소개하긴 하던데 사람 이름을 모르겠다. 모르겠다. 요번에 그 또 그 사람의 무슨 뭐 곰탕인가 고기인가 소고기인가 돼지고기인가 나와가지고 엊그제 홈쇼핑 하다 어제 집에 하루 종일 집에 있어요. 하루 종일 집 콕 하고 있었어요. 역시 예상했던 대로 나홀로 집에 나오고 해리포터 시리즈 다 나오대요. 윙가디움 레비우사 요거 손목을 살짝 쓰라고 돼. 세게 하여튼 하여튼 그렇게 알았어요. 지금 그래서 뭐 얘기하다 그래야 되지? 그런 사람들은 다 그 이름만 출자하는 형식이겠죠, 맞죠? 뭐 자기가 직접 김치를 만든다든지 뭐 곰탕을 만든다든지 그러지는 않겠죠, 맞죠? 대부분 물론 자기가 직접 참여할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보통 출자만 하고 말 수도 있어요, 맞죠? 강호동에 뭐 돼지고기 이런 강호동이 사실상 돼지고기를 판매하고 그러진 않겠죠. 제 느낌은 내 느낌상 출자만 하고 그러지 않겠는가. 배당소득의 종류 이렇게 해서 지금 세 가지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면 잉이다. 잉여금의 자본전입은 자본전입일, 자본전입 결의일 이렇게 외우실 필요 없고 그냥 자본전입하면 자본전입일 일자만 뒤에 붙여버리세요. 25%. 그 다음 의제배당이라고 해서 지금 종류가 네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요거는 했어요. 요거 의제라는 게 뭐냐면 배당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모양상 배당이 아닌데 얘는 배당으로 보자라고 하는 게 의제배당이에요. 배당처럼 안 보이는데 배당으로 보자. 그게 의제배당입니다. 자, 일단은 문제상 답으로 먼저 흘러 들어가 볼게요. 감자 퇴사 탈퇴로 인한 의제배당의 답은 이 빨간색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체에 답이 있는 거죠. 감자 퇴사 탈퇴로 인한 의자배당은 그럼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감자 주식을 감소시킨 거, 퇴사 회사를 떠나는 거, 탈퇴 이또 회사를 떠나는 거 전부 다 이제 똑같은 성격이에요. 주주가 주식을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뭘 생기는 거죠? 이익이 생기면 공원 배당으로 보겠다. 언제 수입 시기로 본다고? 감자 결의일, 퇴사 탈퇴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자체적 글자에서 암기를 해버리세요. 감자하면 감자일, 퇴사하면 퇴사일, 탈퇴하면 탈퇴일. 요거 한번 보세요. 법인이 합병하거나 분할할 때 또 무엇이 생기냐면 이익이 생길 수가 있죠. 주주가. 그때 이익이 생겼을 때 내가 주식을 털어버리면 내가 배당받은 것으로 보겠다. 답은 합병 등기일, 분할 등기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냥 합병일, 분할일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잉여금의 자본전입도 마찬가지로 자본전입 결의. 여기만 지금 빨간색이 없죠. 맞죠? 그래서 해산이 포인트잖아요. 해산일이 아니에요. 해산이 포인트라고 해서 해산일이 아니라 해산은 언제라고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산에 관련된 건 이거예요. 자, 오늘부로 우리는 회사를 다 없애고 전부 다 재산 정리하고 빠빠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빠이 이렇게 했더니 오늘이 뭐냐면 해산일이죠. 해산일. 그랬더니 신영 씨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 빔 프로젝트는 누가 가져가나요? 이렇게 물어요. 주희 씨가 그러죠. 이 컴퓨터는 누가 가져가나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 재산이 남아있네요. 그러면 제가 오늘 해산을 하지만 저 혼자 남아가지고 남아있는 재산을 다 정리해서 팔고 매각하고 해서 돈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돈을 다시 여러분들께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잔여 재산 가액이 뭐 할 때
확정될 때 그때 수입 시기로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잔여 재산 가액이 확정될 때 그때 수입 시기로 보겠다. 실제적으로 제가 아시는 분이 그때 그 코리아나 호텔 문 닫았죠. 코리아나 호텔이 없어지고 지금 CGV가 생긴 그 자리죠, 맞죠? 맞은편인가? 기억이 잘 안 나. 아, 롯데캐슬 있는 자리예요? 아, 롯데캐슬. 아, 그럼 그렇죠. 롯데캐슬이 그렇죠. 여기 옛날로 치면 주리원이 지금 뭘로 바뀌었죠? 뉴코아 아울렛으로 바뀌었고 그 맞은편이 지금 CGV잖아요. 요 자리 아니었나요? 요 자리였나? 그거 문 닫을 때 되게 큰 이슈였잖아요. 울산에서는. 그때 그 관리하시는 분을 내가 알았는데 다 해산하고 다 나갔는데 그분 혼자 남아가지고 출근해가지고 안에 있는 기자재부터 해서 다 팔았다 하더라고. 팔아가지고 돈으로 만들어서 다시 주주들에게 나누어졌다. 그런 생각이, 그런 적이 있었다. 뭐 연예인들 오면 항상 코리안에서 숙식을 했죠. 그래서 울산에서 가장 대형 숙박 장소라 해야 되나? 호텔이 사라지게 된 뭐 그런 사건이 한번 터졌죠. 아직도 내가 주리원 이름을 기억하는 거 보면 주리원이 뭔지 모르죠? 옛날에 생일 때 그 제일 꼭대기 올라가서 무슨 슬러시가 아니고 뭐지? 밀크쉐이크 먹는 게 그때 세계 전체의 꿈이었는데 제일 꼭대기에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잔여 재산 가액 확정일 알겠죠?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거 이야기 하려고 꺼냈던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네, 사람 이름 기억 못해서 수업 진행이 안 되네요. 하여튼 이 사람이 카카오톡 만든 사람입니다. 카카오톡 만든 사람. 이 사람이 과거로도 뭐 가면 이 사람이 서울대학교 무슨 전기공학과인가 뭐 전자공학과 나와가지고 그 회사를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들어간 데가 삼성전자에서 있다가 나와서 뭘 했냐면 PC방을 만들었대요. PC방을 오픈시키고 PC방을 오픈하면서 뭘 만드냐면 바탕화면에 참 로고 온 컴퓨터 딱 켜지자마자 광고하는 걸 만들어요. 그 광고가 뭐냐면 한 게임. 그걸 온라인에 등재를 시켜서 한 게임을 활성화시켜요. 한 게임이 활성화되었을 때 제가 군대에서 제대를 해요. 군대에서 딱 제대할 때 그때 뭐라고 했냐면 회사 다닐 때죠. 군대 제대하고 이제 회사 다닐 때 뭐라고 하냐면 내일부터 그때 뭐 시작했냐 막고가 이제 딱 시작할 때 막고가 유행. 막고라는 게 그때 용어였어요. 막고. 원래는 고수도면 3명이 있어야 되는데 2명에서 고수도 막고가 생기면서 내일부터 사이버 머니를 돈으로 살 수 있다. 이런 기사가 떴어요. 미쳤다 그랬어요. 얘가 무슨 사이버 머니를 돈 주고 왜 사? 많은 사람들이 다 미쳤다 그랬어요. 절대 사람들이 돈 주고 사이버 머니를 사지 않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 사이버 머니를 돈으로도 못 바꾼대. 그럼 내가 말라사냐? 미쳤나 했더니 그 다음날 대박 터져요. 많은 사람들이 사이버 머니를 사요. 왜 사느냐고 분석을 해봤더니 무료 리필은 10회만 되는 거야. 그래서 10회 리필하고 나서 사람들이 내일까지 못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결제를 하기 시작해. 그래서 대박이 일으켜요. 그래서 한 게임이 막 대박을 일으키다가 어디랑 결탁을 하게 되냐면 네이버랑 결탁을 해요. 그래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가 첫 이메일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첫 이메일은 네이트닷컴이나 한메일.net 약간 이런 쪽이었거든요. 네이버는 뭐 표도 안 났어요. 그러다가 네이버가 성장을 해요. 왜 성장하게 되냐면 한 게임 하려고 하면 넷마블 한 게임 이런 거 하려면 무조건 네이버에 가입을 해야 돼. 사람들이 무조건 네이버 가서 한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가 엄청나게 성장해요. 주식 가치가 후후후 올라가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네이버에서 쫓겨나죠.
쫓겨났다고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그 나오대요. 해외로 발령을 받았다. 해외로 발령 나갔다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면서 사람들 끌고 나온대요. 그래서 만든 게 카카오톡. 카카오톡 만들고 나서 그 다음 또 만든 게 카카오뱅크. 그러면서 또 합병하죠. 다음이랑 합병하죠. 다음을 합병하면서 지금 다음이라는 이름을 다 없애고 있죠. 카카오로 바꾸고 있죠. 다음 맵을 카카오맵 이런 식으로. 그래서 카카오로 지금에서 지금 성장 중에 있다. 어디까지 성장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 덕분에 우리가 전화하는 요금 자체가 무료가 됐죠. 전화비가 무료가 됐죠. 왜냐하면 카카오톡으로 통화하는 게 뭐 불법이니 아니니 막 논란이 일으키다가 결론은 통신사 졌죠. 통신사 지는 바람에 그냥 전화 요금을 무료로 했고, 두 번째는 지금 또 흔든 게 뭐냐면 카카오 택시. 그렇죠. 카카오 택시. 그 다음 또 된 게 결론적으로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뭐지 그거 같이 타는 거 뭐죠? 자동차 같이 타는 거 카풀 그것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우버처럼 그랩이나 우버처럼 되지 않을까. 카카오 택시는 이미 뭐 베트남에까지 벌써 번져져 있고 시대적 흐름을 이 사람이 많이 좀 흔들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사람이 결론적으로는 뭐 합병도 하고 분할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뭐 세금을 알겠으니까 맞죠? 그래서 세금에 걸려요. 세금에 걸려서 아마 맞았을 거예요. 이거 배당인데 배당 소득세 안 냈어요 해가지고 세금을 좀 낸 걸로 그래도 한번 읽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합병 분할 뭐 이런 걸로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의제 배당 뭐 이런 겁니다. 이 글자 보입니까? 우리 젊을 때 유행했던 매지가이를 한번 표현해 보려고 했는데 그냥 보이냐. 매지가이가 뭔지 아세요? 처음 나왔을 때가 제 고등학생 때였는데 진짜 얇은 책, 요런 얇은 책에 좀 크게 해갖고 10,000원인가 15,000원에 팔았어요. 그거 한 장 넘기면 매지가이 있잖아요. 눈피 이렇게 사파리점 해가지고 하면 보이는 거. 그것도 사람들 책 사갖고 뭐 글자가 보이니 안 보이니 막 해서 제가 거기 엄청 강했어요. 왜냐면 내 눈이 난시였거든. 난시는 안경만 보면 바로 보였어 그냥. 그래서 내가 매지가이로 표현해가지고 보입니까? 하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 보이시죠? 잉여금의 자본전이. 정답은 자본전이. 그런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인정 시리즈. 지금 현재 여기까지 갔어요. 이제 인정하는데 인정이라는 말 이꼴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다음 중 인정 배당의 수입 시기는 언제인가? 이렇게 문제가 나온 적이 있고요. 다음 중 법인세법에 의하여 소득 처분된 배당의 수입 시기는 언제인가? 이렇게도 시험에 나와요. 시험은 둘 다 나와요, 둘 다. 인정이라는 뜻은 법인세법이 인정했다라고 생각하세요. 법인세법이. 여러분들의 현재 과정은 전산세무 2급까지의 과정이죠. 제가 봤을 때는 전산세무 2급이 가장 공부의 꽃이에요, 꽃. 가장 핵심적인 공부예요. 회계 1, 2급이 아니라 전산세무 2급 공부를 위한 회계 1, 2급 공부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세무 2급 다음 과정이 전산세무 1급인데 그럼 전산세무 1급에 뭐 배워요? 라고 하면 95%가 소득처분을 배워요. 소득처분이 뭐냐? 내용은 이런 겁니다. 회사에서 진현 씨에게 수고했다고 흔히 말하는 차를 한 대 뽑아줬어요. 여기까지요. 그러면 우리는 분계를 어떻게 해야 되죠? 대변에 차량 운반구 아웃, 차변에는 뭐라고 쓰죠? 1번 복리후생비, 2번 급여. 보통 복리후생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복리후생비 처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법인세법이 뭐라 하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복리후생비야? 이거는 진현 씨한테 급여 준 거야. 급여라고 표현 안 하고 상여 준 거라. 상여가 보너스니까. 상여 준 거야. 이렇게 처분을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소득처분입니다. 만약에 진현 씨가 직원이 아니었고 주주라면 이거는 배당이야. 이렇게 한다고. 이게 배당으로 처분된 걸 인정배당. 아까 상여로 처분하면 인정상여라고 합니다.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소득세법이 그 이야기를 소식을 듣고 소득세법이 쪼르륵 달려가가지고 당신은 상여이므로 근로소득세를 때리겠습니다 하면 소득세 탁 때려요. 차를 받았는데 뭘 내야 된다? 소득세를 내야 되는 거죠.
배당으로 처분되면 소득세법이 쪼르륵 달려와가지고 그거는 배당인이 배당세를 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당 세금을 내야 돼요. 그게 소득처분이에요. 이해하셨죠? 요거를 소득처분이라고 하는데 배당으로 소득처분 받으면 그를 인정배당이라고 하고 언제? 맞은 날 결산 확정일 보통 3월 31일이 결산 확정일이 되겠죠. 그때 수입 시기로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정에 관련된 시리즈는 사실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게 법인세법의 소득처분에 의한 요까지 글자를 법인세법의 소득처분에 의한 요까지 글자를 다른 글자로 인정이라는 뜻이에요. 인정. 요걸 인정배당, 인정상여, 인정기타소득. 근데 시험에는 요거는 잘 안 나와요. 시험에는 이렇게 책에는 나와요. 책에는 나오는데 이렇게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정배당은 결산 확정일이 답입니다. 인정배당은 결산 확정일이 답입니다. 지금 수업 시간에. 왜 얘를 빨간색 했냐고요? 얘가 시험에 더 잘 나와요. 인정상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에요. 인정상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에요. 이거 언제 걸리냐면요. 요거는 회사에서 세무조사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죠. 세무조사를 받으면 가장 먼저 때려 맞는 것 중에 하나가 매출 누락이에요. 매출 누락을 어떻게 발견하냐면 설아 씨가 나에게 이제 돈을 보낼 때 내가 차명 계좌를 써가지고 현금으로 해주시면 이 통장으로 돈 넣어주세요. 그래서 내 아내 통장을 만들어서 준 거죠. 내 아내 통장을 만들어서 줬는데 내 아내 통장이 걸린 거야. 그러면 그거를 전부 다 뭘로 보냐면 매출로 봐요. 전부 다 매출로 봐서 그만큼을 수익으로 보고 그거를 내가 가져간 것으로 봐요. 사업주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회사에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사업주에게 준 것으로 보는 거죠. 이해가죠? 그래서 매출 누락에 대한 것이 걸려가지고 그 돈을 사업주가 가져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근로로 봐요. 그래서 세금을 근로소득세를 때려버립니다. 그러면 내가 그 돈을 흔히 말하는 가져간 날이 지금 걸린 거는 2019년도에 걸렸는데 사실상 내가 매출 누락을 일으킨 거는 2013년도에 누락을 시켰다라고 하면 2013년도에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근로를 제공한 날이 그날이므로 이렇게 따지면 됩니다. 답은 언제다? 근로를 제공한 날이다. 요거는 그 다음에 3월 31일 날 결산 확정이 됐겠죠. 그때 배당으로 처분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배당소득의 세율, 일반적인 배당소득은 14%고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출자 공동사업자에 의한 배당소득은 25%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마무리.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원천징수 세율로 오른 것은 일단은 오늘 배우는 배당소득 몇 프로? 정답은 2번. 요거 몇 프로일까요? 14%. 알겠죠? 봉사료는 몇 퍼센트? 5%. 일반적인 사업소득 4 밑에 네모 붙이면 3%. 일반적인 사업소득은 몇 프로? 3%. 이거랑 지금 답이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업소득은 3%.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3.3% 이런 말 많이 안 들어봤어요? 그게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 3.3%는 3%인데 지방소득세 10%가 붙으니까 0.3이 붙는 거죠. 3.3. 봉사료는 5%, 봉사료는 발음이 되게 안 되네. 봉사료는 5%, 사업소득 3%, 일반적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14%. 자, 다음 중 배당소득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배당소득의 범위는 아까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 얘는 이자소득이죠.
정답 바로 나왔네요. 정답은 1번. 이거는 배당에 관련된 이야기고, 아까 의제 배당은 배당이가 붙었으니까 틀릴 수가 없겠죠. 약간 요거 4번에 헷갈릴 수가 있죠. PEF, ETF 했던 그 사모투자 펀드를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자, 4번. 수입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잉은? 잉이다. 자, 무기명 어쩌고저쩌고. 이거는 굳이 안 외워도 된다고 했던 받는 날. 아까 합병으로 인하면 이거 언제죠? 합병한 날. 집합투자기구도 우리가 굳이 안 외워도 된다고 했던 것 중에 하나지만 그 답은 뭐다? 받는 날. 정답이 뭐다? 4번이다. 결산 확정일이 답이 됐건 저겁니다. 인정 시리즈.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은 그렇죠? 이자 소득이 됩니다. 저런 식으로 종류를 묻는 문제가 나와요. 종류를 묻는 문제. 오케이. 컴퓨터 좀 켜볼까요?